코인 왕자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션샤이네요. 아침부터 좋은데 코인 시장도 아주 션샤인한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웨이브가 막 67%, 그러니까 거의 1, 20%대 코인들이 굉장히 많고, 빠꾸로 가서 보면은 떨어지는 코인들은 없는데 못 가는 애들이 어거하고 트론, 나머지는 거의 3% 이상씩 다 상승을 좀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시점이 뭐냐면 이제 아침 시장 9시가 되기 지금 2분 전인데 비트코인이 현재 5.8% 상승하고 있어요. 거의 6%. 그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8%.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일봉상에서의 단기 평선을 다 돌파해서 뚫어준 상태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8%고 비트코인은 5.8%. 장중에 좀 더 올라가긴 했어요. 6.9%, 거의 7%까지 갔다가 4천만 원 부근에서 맞고 밀리는 구간인데 지금 뭐 비트코인이 얼마 갔다. 내 코인이 오랜만에 올라갔다. 이거는 지금 중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상승의 힘이 더 있다.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하락보다는 또는 조정보다는 올라가는 쪽에 무게가 있기는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얼마에서 끝났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가격대를 좀 보게 되면은 전에 이제 5월 18일 날 종가가 아니고 시가죠. 시가를 보니까 3,920만 원, 3,926만 원인데 오늘 그 자리가 넘어서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920만 원 자리가 뭘 의미하냐? 자, 그동안에 이제 5월 18일부터 어제까지 넘지 못했어요. 지지선을. 그렇죠? 여기 지금 이제 과거의 지지선이었던 자리가 붕괴되면서 다시 뚫고 올라와 줬죠. 오늘 종가 자리로. 그래서 이게 지금 회복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찐바닥이냐 아니면 뭐 잠깐 반등이냐 그걸 떠나서 일단 여기 회복했다라는 게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어제부터 해서 동시로 올랐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항을 다시 뚫고 끝났기 때문에 지금 좀 종가가 마감이 됐는데 보니까 3,950만 원에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에 전에 밀렸던 자리는 다 회복이 돼서 끝났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요렇게 그럼 돼버리면은 어떤 의미가 좀 주어지냐면 일봉과 주봉 상태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조금 더 우상향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자, 일단은,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체 박스권으로 놓고 봤을 때 4천, 이거 얼마죠? 4,100으로 그냥 놓고 보면은 지금 4천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4천 회복될 가능성이 높으면 4,100만 원까지도 멀지가 않아요. 4,100 해봐야 여긴데, 그죠? 어제 오름폭의 한 절반만 올라가도 상승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또는 4천을 돌파해서 4,100 부근까지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졌다. 자, 두 번째, 주봉으로 넘어가서 놓고 보니까 어제 이제 우리 막뭐 8주째 빠졌고 9주차 시작됐다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하루 만에 급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이제 요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캔들로 놓고 봤을 때 주봉에서 8개의 음봉이 발생되고 9번째의 양봉이 발생됐다라고 하는 거는 단기적인 하락이 멈췄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적인 하락이.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번 주로 놓고 봤을 때 4천만 원 넘어서 끝날 경우 다음 주에 주봉상에서의 단기 평선을 돌파해서 또 나오는 그 모습이 잡혀지게 된다면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 상승이.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일봉상에서 무너졌던 요 자리 있죠. 요 4,100이 회복된다고 그러면 그 위에 4,200, 뭐 4,300, 뭐 요 구간까지도 굉장히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코인 시장이 한번 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더라고요. 자, 주봉에서 놓고 이렇게 길게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뭐와 같은 현상이 발생됐죠. 과거와 비슷한 현상이 좀 발생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때 요 자리가 조금 가격 폭이 뭐 한 1, 2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900이라고 치면은
뭐 3,700까지 또는 뭐 3,500까지 좀 빠질 수가 있었고, 그죠? 근데 이제 오늘 종가로 다행히 좀 상승폭을 좀 늘려놨기 때문에 이제 좀 밑으로 낼 가능성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진 상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어제 이렇게 뭐 많이 올랐던 저 누구죠? 음, 이 웨이브 같은 경우 보면은 60%가 넘게 올랐는데, 그죠? 67%가 올랐네요. 67% 올랐는데 이제 전체로 놓고 보면은 뭐 그렇게 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자, 그렇지만 이게 이제 현재 시점에서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고 어떤 방향으로 바뀌냐에 따라서 모든 코인들 또는 부분적인 코인들에 대한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이브가 이제 보면은 이 굉장히 모양이 좋은 차트거든요. 하이브가 지금 포지션이. 자, 얘도 보면은 오늘 종가는 아니지만 오늘 종가 8%에 끝났고 전체로 보면은 700원이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장중이니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종가로 해서 700원 넘어가서 끝날 경우에는 하이브 굉장히 큰 강세로 한번 더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늘도 뭐 더 올라갈 거냐 이걸 보기보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흐름을 굉장히 잘 읽어야 될 시기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이냐 이더리움이냐 할 것 없이 그냥 나머지 코인 가지고 있어도 좀 어느 정도 올라오겠다. 요런 조금 폭을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로는 너무 약한 반등이에요. 자, 상승세는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인데 아침 9시 되고 나서 힘의 세기를 놓고 보면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힘의 세기라는 게 5월 22, 23일, 24일부터 해가지고, 그죠? 요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계속.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하락으로 가능한 그 폭을 놓고 본다면 다시 뭐 추세를 벗어나거나 아니면은 이평선을 깨지거나 이런 흐름으로 갔을 때는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상태로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4천 초반, 초중반까지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4천 초중반까지 반등을 기대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100%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90%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4천 한 1, 200만 원을 보고 있는데 요 구간이 만약에 잘 돼가지고 회복이 된다면 전에 추세 하단 깨졌던 데 있죠. 비트코인 그 일봉 상태에서 거기가 회복이 된다면 다시 또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 여기 자, 결국에는 이제 요 자리로 와야 돼요. 4,400 한 70만 원, 80만 원 와야 되는데 요 구간이 회복이 돼 버린다면은 완전히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자리, 이번에 빠진 자리를 뭘로 봐야 되냐면 찐바닥이었다라고 좀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비트코인이 출렁거리면서 막 밀렸고 요런 자리에서 굉장히 이제 다시 좀 반등이 되던 자리다 보니까 기분은 사실 좋아요. 잘 올라와서 내가 좀 생각했던 대로 나왔기 때문에 좀 기분은 좋지만 자, 또 중요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하방으로 선물 베팅 하신 분들 비트코인 지금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죠? 누구나 다 외쳤던 하락이 나왔는데 갑자기 반등이 나와버리니까 여기서 만약에 하락 멈추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찐이냐 아니냐는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 비트코인을 우리가 원화 쪽으로 가져와서 놓고 봤을 때는 자, 월봉상 보게 되면은 엊그저께죠. 일요일,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까지만 해도 사실 월봉에서 비트코인이 막 밀려가지고 크게 빠지는 장세였는데 장중에 26%까지 빠지면서 지금 현재는 19%로 줄었습니다. 하락이. 그죠? 자, 주봉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번 주에 반등을 준다라는 거는 그죠? 주봉상에서 반등 준다라는 거는 결국 월봉상에서 지금 하락폭을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좀 예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이제 확률적인 범위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 기준에서의 확률적 근거가 아닌 비트코인 차트상에서의 확률적 근거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지금의 폭이 어느 구간에 있고
과거의 어느 시점과 비슷하고 힘의 세기는 약해졌는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코인을 가져갈 때 조금은 아직은 하락이 크지만 아직 크지만 반등도 뭐 제대로 된 반등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뭐 추세 하단을 보고한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면을 다 따져서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냥 아직도 보면은 뭐 비트코인이 뭐 이럴 거야, 뭐 저럴 거야, 굉장히 그냥 말로만, 감정적인 부분으로만 많이 접근을 하는데, 결국에는 극소수의 인원만 코인 시장에서 돈을 벌게 돼 있다라는 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하락을 외칠 때 상승도 한번 바라봐야 된다. 다 상승을 바라볼 때 하락도 좀 바라봐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자리에서는 한 가지 놓고 보면은 관심 있게 봐야 될 코인을 우리 한 가지 좀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라는 게 아닙니다. 추천이 아니에요. 그죠? 추천 종목이다, 추천 코인이다가 아니고 관심 코인이다. 자, 그러면 관심 코인이 뭐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이에요. 첫 번째. 자, 비트코인. 왜냐면은 단기 저항을 돌파된 상태에서 거래도 좀 어느 정도 실렸고, 그죠? 굉장히 지금 흐름이 우상향, 단기 이평선이 돌파가 되면서 넘어간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의 상승까지는 더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좀 말씀드렸고, 자, 두 번째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제 왜 가져왔냐, 얘를 왜 관심 있게 봐야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 이날이죠. 이 5월 15일하고 16일 날 단기 반등이 나왔던 자리거든요. 이클이. 자, 근데 이제 무너지고 나서 다시 회복된 시점이 어디였냐면 5월 24일. 근데 다시 깨졌는데 이걸 다시 회복시킨 자리가 어제였습니다. 어제. 그죠? 어제 3.4% 올라가면서 3만 원을 다시 회복시켜 놨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추가 상승이 되면서 뭐가 발생되냐면 단기 저항을 또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월 24일 5월 25일 요날 요 시점의 자리를 다시 넘겨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종가가 거의 4% 올라서 끝났어요. 31,230원에. 그러면서 지금은 뭐 살짝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요 자리 포인트를 굉장히 중요시 봐야 됩니다. 이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봉으로 다시 가져와서 놓고 봤을 때는 자, 지금 다른 코인들 보면은요. 이제 막 8주째, 9주째 빠지다가 양봉을 하나 줬는데 이클 같은 경우에는 양봉이 지금 두 개째네요. 그쵸? 그러면서 뭐에 지금 와 있어요? 단기 이평선에 올라탔습니다. 현재 이번 주 주봉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주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단기 이평선에 지금 회복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좀 빠르다. 움직임이 좀 빠르다. 먼저 움직였다. 왜냐면 사실 이클 같은 경우도 3월부터 해서 음봉으로 치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빠졌어요. 8주째 하락하고 9주째 반등 나오고 이번 주 10주차 때 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저항을 지금 뚫린 상태에서 주봉에서 단기 이평선이 회복된 상태예요. 일봉에서 단기 이평선 올라탄 거랑 주봉에서 단기 이평선 올라탄 거랑은 힘의 강도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아이고 침을 다 튀겨놨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31,250원 자리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 관심 있게 한번 보자.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더리움 클래식이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월봉상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은 일부 코인들은 사실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은 게 많아요. 한 업비트 원화 쪽에서는 한 8개 정도가 월봉 차트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그런 코인들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반등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반등이.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막 이렇게 잘 가는 시장, 비트코인이 막 이더리움하고 7, 8% 올라가고 이러면 10%, 20% 코인들이 굉장히 많아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았네. 10% 넘어간 애들이 장 마감까지 거의 보면 한 1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3개에서 15개. 10% 넘어간 게. 9%까지 오른 애들도 꽤 있기는 한데 10% 일단 넘어간 애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강세장인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코인들이 그렇게 큰 힘을 주지 못한 거는 미리 선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상승이 됐으니까. 그래서 미리 올라가고 지금 후발주자로 비트코인이 뻥 뛰면서 나머지 메이저 코인들도 시세가 좀 바뀌어진 상태다. 그러니까 그 이제 리플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요. 리플도 그죠? 흐름이 좀 좋아졌어요. 그죠? 반등이 잘 나와주면서 많이는 안 올라갔지만 5% 오르긴 했지만 흐름이 전환됐다라는 거.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든 코인에 대한 분석으로 그냥 종합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흐름을 조금 다시 체크를 해야 될 때다. 그리고 체크를 하는 것과 동시에 흐름 자체가 어디로 쏠려 있는지 좀 알아야 돼요. 상승세냐, 하락세냐, 쏠림, 어느 쪽으로 좀 쏠려 있냐.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코인에 대해서 지금 반등이 됐는데 같이 따라가서 올라갔는데 추후에 어떤 그림을 좀 만들어 가고 현재는 하락세가 더 강한지 주봉과 월봉과 일봉을 다 비교해 가면서 분석해 볼 필요성은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관심 있게 봐야 될 코인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클래식 이 두 개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남들이 다 반대로 생각할 때 하락이라고 생각할 때 반대도 생각해 보자. 예. 주식시장 저기 코로나 터졌을 때 다 난리 났었죠. 물론 그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데 주식시장은 더 난리 났었거든요. 뭐 이미 한참 빠졌는데 더 내려간대 다들. 그리고 주식시장을 다 떠나라. 그럴 때 다 떠났어요. 누군가는 다 팔았고 손절했대요. 근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복구되면서 오히려 돈을 벌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거를 바라자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쪽 방향으로 외칠 때는 반대도 좀 쳐다보자는 거죠. 어, 그래서 나는 이제 좀 그런 쪽으로 봐요. 그래서 무조건 뭐 1,000만 원대 간다, 2,000만 원대 간다, 뭐 저 누군가는 정보를 입수했다더라.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고 지금은 아직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이렇게 공부 차원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장도 좀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